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몰라준다. 몰라주는 게 아니라 뭐야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표정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네, 아니면 전혀 다른 말을 해서 답답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난 화가 났어요.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나는 기분이 나쁜데 상대방은 눈치 없이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내 표정 보면 모르나? 오늘은 얼굴 표정을 드러내는 8가지 스타일을 통해서 나의 표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걸 아시면 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 분노, 슬픔, 놀람, 공포, 경멸, 혐오, 이런 감정들이에요. 전 세계인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웃는 표정은 아프리카에 가도 웃는 표정으로 통하잖아요. 이걸 보편적인 형태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표정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얼굴 윤곽의 차이예요. 똑같이 미소를 지어도 눈이 크거나 광대가 이렇게 높은 사람은 더 활짝 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감정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딱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 이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흠칫 이렇게 놀래고 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란 환경에 따른 관습의 차이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개인적 디스플레이 룰이라고도 합니다. 가족의 문화나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 또는 너가 화가 난다고 해서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부모한테 들은 말대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얼굴 표정 8가지 스타일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에크먼의 이론인데, 3번째 말씀드린 개인적 디스플레이 룰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 8가지 각각 소개하는 이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내용은 꽤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자라고 합니다. 감정 표현자와 대화를 하면은 속마음을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꼭 장점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자신이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좀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불쾌해도 그걸 조금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불쾌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반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 보류자라고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일부러 속이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드러내질 않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내 감정을 몰라준다. 몰라주는 게 아니라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유형입니다. 이 무의식적 표현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감정을 느끼고 그걸 드러내요. 자신은 표정을 통해서 감정이 드러났다는 걸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우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슬픔을 느껴서 얼굴 표정이 슬퍼지는 겁니다. 자신은 몰라요. 친구가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럼 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나 아무 일 없는데? 혹시 이런 질문 자주 받으시는 분은 그 상황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남의 감정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내가 알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번째는 감정을 느끼는데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유형이에요. 백지 상태 표현자라고 합니다. 자신은 화가 났고 표정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표정에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말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와, 정말 기쁜데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뭐야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데? 하며 실망할 수 있어요. 5번째는 대리 표현자예요. 자신이 느끼는 진짜 감정 대신에 다른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화난 표정을 하거나 화가 났는데 혐오스러운 표정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유형은 자신이 대리 표현자라는 걸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대리 표현자들한테 화난 표정을 지어라 라고 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표정은 화난 표정이 아니고 슬픈 표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사자들은 아니, 이거는 슬픈 표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화난 표정인데요 라면서 인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특정한 감정을 항상 얼굴에 드러내는 유형인데요. 굳어진 정서 표현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특정한 표정이 같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습관으로 이미 그 사람 얼굴이 굳어진 거죠. 예를 들면 항상 놀란 것 같은 눈썹이 탁 올라간 표정이나 항상 입술을 꼭 다물고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서 화난 표정을 한다던가, 항상 이마를 찌푸린 표정을 한다던가, 윗입술만 살짝 올라간 경멸의 표정 같은 게 있죠. 이런 표정의 사람들은 자신은 잘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일곱 번째는 초기 표현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가장 먼저 드러내는 표정이 한 가지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을 듣든지 나쁜 소식을 듣든지 처음에는 무조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여자들한테 좀 종종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드러내는 이 표정은 모든 표정이 다 될 수 있어요. 찌푸린 표정일 수도 있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입가에 먼저 미소가 싹 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유형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과도한 정서 표현자예요. 항상 얼굴에 한두 가지 어떤 특정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얼굴 표정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삶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볼 수 있는 표정입니다. 한 사람이 이 8가지 스타일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 표현자인데 초기 표현자에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건 무의식적 표현자가 되겠죠. 어떤 부당한 일이 있을 때 화난 표정을 막 짓는다고 하지만 얼굴 표정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백지 상태의 표현자에 해당이 돼요. 감정 표현자나 과도한 정서 표현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스타일들은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의 얼굴 표정 스타일을 잘 알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백지 상태 표현자가 깜짝 선물을 한 여자친구한테 내 표정에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는데 난 정말 기뻐,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서운하지 않겠죠. 오늘 알려드린 이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난 내 스타일을 잘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표정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 스타일을 찾는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관찰을 통해서 그걸 연구를 하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신경환이었습니다.